가지고 계신 비상장 코인들이 한국 거래소 원화마켓에 상장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은데 전보다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저 김치코인만 샀는데 3년째 지금 존버하고 있는데 김치가 숙성돼가지고 지금. 안녕하세요. 변호사들의 임동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들 최지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들 오수비 변호사입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비트가 진짜 많이 올랐네요.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 과세가 시작된다고 올해 바짝 벌어야 한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또 뭐 기획재정부에서 유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코인과 관련해서 또 새로운 법이 시행되죠. 맞습니다. 법적으로 코인과 같이 전자적으로 거래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를 가상자산이라고 합니다. 올해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이전에도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나요?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자금 세탁 방지 관점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했는데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다들 뭐 테라루나 사태나 FTX 사태 기억나시지요? 건도형이 이제 한국으로 온다, 뭐 미국으로 간다 떠들썩했었는데 미국 SEC랑 6조 원대 벌금을 내기로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6조 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신 사례들처럼 가상자산 발행자나 거래소 때문에 몇 년간 투자자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으시는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원래 정부에서는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업권 기본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사태들 때문에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모아야겠다 해서 그런 규정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입니다. 거래소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이것저것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상자산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들을 알아야 좋을까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옛날부터 애매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케바케입니다.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어요. NFT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먼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보고 만약에 증권이 아니다 그러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입장인데요. 이런 증권성 판단 기준은 금융위가 작년에 발표했던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실제로는 자본시장법에서 정의한 증권 6종류 중 하나에 해당하는데 그냥 발행만 NFT 형태로 했다. 그러면 감독당국에서 증권으로 볼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특히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좀 문제가 되는데요. NFT를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고 그 돈으로 사업을 한 다음에 그 사업 수익을 NFT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권으로 판단이 되게 되면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보통 투자자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 NFT는 수천 개에서 10,000개 정도 발행이 되고 NFT마다 조금씩 디자인이나 뭐 색깔 등이 다르고 가지고 계시면 어떠한 혜택을 주기도 하고요. 오픈시나 블러 같은 NFT 거래소에서 2차 거래가 가능한 NFT인데요. 이러한 NFT의 특징들이 금융위에서 이야기하는 가상자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콘서트 티켓처럼 한정된 수량만 발행이 되고 일회적으로만 사용이 되는 경우에는 NFT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은데요. 금융위에서 뭐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한 것은 아니라서 앞으로 금융위의 판단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FTX 사태 이후로 이제 거래소 파산 사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늘었는데요. 가상자산 보호법 시행으로 인해서 투자자가 거래소에 보관한 예치금과 코인에 대한 보호 조치도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인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에게 신탁을 해야 되는데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인 거래소가 파산을 하더라도 신탁된 예치금은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용자는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경우엔 저희가 예치를 하면 이자를 받잖아요.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예치를 하더라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가상자산까지 신탁하는 것은 아니라서 파산 시에 가상자산이 누구의 것이냐에 관해서 논쟁이 있을 수 있고 그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이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이제 거래소들은 6개월간 거래 중인 항목들에 대해서 거래 지원, 그러니까 이제 상장을 유지할지 말지를 심사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3개월에 한 번씩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소들이 dak사 주도하에 가상자산 상장이나 상장 폐지에 대해서 자율규제를 마련 중이라고 하고요. 자율규제인 만큼 금융감독원이 공식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겠죠. 지금보다 상장에 대한 기준이 강화될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가지고 계신 비상장 코인들이 한국 거래소 원화마켓에 상장되기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것 같은데 전보다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상장 폐지 위험에 처한 코인들도 특히 뭐 김치 코인이라고 부르는 한국에서 발행된 코인 같은 경우에도 상폐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 김치코인만 샀는데 3년째 지금 존버하고 있는데 김치가 숙성돼가지고 지금 전문가로서 그 얘기를 해주시면 안 돼요? 답은 비트와이더입니다. 거래소에서 특정 코인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제 시장 조성자, 마켓 메이커라고 하죠. MM이라고도 이제 불리는데 MM들도 규제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시장 조성 행위를 시세 조종 행위 금지에 예외로 두고 있는 자본시장법이랑은 다르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는 그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 조성 행위는 시세 조종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최근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렇게 MM분들이 거래소에서 활동을 하지 못하시면 유동성 이슈가 발생하는 코인들이 좀 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 상장 폐지 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거든요. 가지고 계신 코인들 중에 이거 거래가 너무 안 돼서 누가 봐도 유동성이 좀 문제가 될 것 같다 생각되는 코인을 가지고 계시면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빠르게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신 경우라면은 특정금융정보법이랑 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 형법상 사기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금을 반환받기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 다루지 못한 이슈들이 있고 법 자체가 아직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추가적인 정보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